1940년 6월 7일 전라북도 전급에서 태어난 박근형은 한국 영화와 TV 역사상 가장 노련하고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60년이 넘는 배우 생활 동안 그는 감정이 풍부한 주인공부터 복잡한 악역까지 수백 가지 배역을 통해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진지함과 직업에 대한 헌신의 상징인 박근형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문적인 태도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눈부신 성공부터 깊은 고통, 특히 개인적인 삶과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감정으로 가득 찬 삶이 있습니다. 85세의 박근형의 이야기는 인내, 희생,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자신뿐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박근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974년 비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난 첫 번째 부인 김은경 씨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었고 언론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들은 김은경 씨가 불치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형과 그의 두 자녀 박상훈, 박재은 씨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2020년 한국일보와의 이례적인 인터뷰에서 그는 이러한 상실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라고 표현하며 암시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제 일부가 영원히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김은경 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싱글데디라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아픔 외에도 박근형은 명성에 대한 압박감과 관객과 동료들의 엄격한 기대에 따른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고 정형화된 연기 스타일로 유명한 배우로서 그는 촬영장에서 규율적인 리더로 여겨지곤 했는데 이는 그에게 자부심과 동시에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018년 SBS 연기대상 수상소감에서 그는 대중이 만들어준 이미지에 갇힌 듯한 감정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항상 강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약한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말년의 관절염과 고혈압을 비롯한 건강 문제로 더욱 깊어졌고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에서 또 다른 슬픔은 어린 시절의 고립감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태어난 박근형은 한국 전쟁의 격변과 가족의 빈곤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연기가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경쟁적인 업계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겹쳐 그는 여러 번 번아웃을 겪었지만 대중에게는 숨기려 했습니다. 박근형의 경력은 타고난 재능, 인내, 그리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큰 장애물을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전급에서 태어난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예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휘문고를 졸업한 후 그는 서라벌예술대학 현중앙대학교에서 연극과 영화를 공부했고 그곳에서 연기 실력을 갈고 닦고 무대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그는 1964년 국립극단에 입단하여 1960년대를 대표하는 무대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68년 인민극장에서 열린 연극 실바늘의 움직임에서 금호봉 역을 맡아 비평적으로 널리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1969년 이성구 감독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영화 지하 7인으로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에게 영화 산업에서의 문을 열어주었고 몇 년 후 그는 화가 이중섭에서 화가 이중섭 역을 맡아 1974년 대종상 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술적 성공뿐만 아니라
재능과 고뇌를 모두 지닌 복잡한 인물을 묘사하는 그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그는 불꽃의 딸 1983과 어머니 없는 세상 1778과 같은 영화와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중 하나인 모래시계 1995와 같은 TV 드라마로 계속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21세기의 박근형은 주몽 2006, 잔혹한 사랑 2007, 불꽃놀이 2006, 그리고 최근에는 모성애 2020와 모성애 2022에서 역할을 맡아 빛나는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주몽에서 해부루 역을 맡아 MBC 연기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60대에도 여전히 파워풀한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베테랑 배우 이순재, 신구와 함께 TVN 리얼리티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2013에 출연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만, 스페인에서 촬영된 이 프로그램은 그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유의 진지함을 유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좌절과 시련 없이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주목할 만한 실패 중 하나는 1970년대 KBS에서 출연 금지 명단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의 재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방송국 제작진과 경영진의 투명성 부족을 자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송승환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 라이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러한 차가움 때문에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방송국 간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패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06년 드라마 청와대 살인사건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기대했던 흥행에는 실패했고 비평가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영화의 실패로 인해 관객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독립극 제작도 시도했지만 제작비 부족으로 실패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박근형을 울리려는 시도는 종종 그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엄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까다로운 배우로 알려져 있으며 항상 젊은 배우들에게 대본을 외우고 진지하게 연기하도록 요구합니다. 2019년 이서진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박근형은 자신의 엄격함 때문에 많은 젊은 배우들을 떨게 했지만 그들이 노력하면 진심으로 이끌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대본 연습을 지칠 때까지 했지만 원하는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음을 터뜨린 날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은 1995년작 촬영 중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역사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이 배역은 전쟁 중 가족이 겪었던 고난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장면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근형은 평생 예술적 성취를 추구하며 한국 연예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외모나 명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연기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974년 대종상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큰 이정표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95년 영화 모래시계로 SBS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당대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기 활동 외에도 그는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초빙 강사로 재직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추구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2018년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젊은이들이 연기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아와 노인을 돕는 단체를 지원하는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며 이를 사회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업적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력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2020년 모범 형사, 2021년 언더커버, 2014년 미녀와 낭만씨에서 계속해서 배역을 맡으며 나이가 장벽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실과 바늘의 움직임과 같은 자신이 참여한 연극들이 미래 세대에 의해 계속 공연되기를 바라며 연극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2023년 예술의전당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 연극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형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삶에서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안겨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은경과의 첫 번째 결혼은 짧았지만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가 경력을 시작했던 1960년대에 결혼하여 박상훈과 박재은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1974년 김은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는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어머니는 제게 사랑과 책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75년 그는 40년 넘게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비연예인 이경자와 재혼했습니다. 이경자와의 결혼 생활은 그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유명 배우였던 박근형은 바쁜 일정 속에서 자주 집을 비워야 했고 이는 때때로 부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A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던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자는 제가 열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삶을 빚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김은경의 죽음 이후 초반 몇 년간의 감정적 거리감이었다. 이경자는 그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내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고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특히 1980년대 불륜설이 돌았던 당시 언론과 대중의 압력 또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소문은